자, 합성함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오늘 강의 숙제 나갈 거잖아요. 정리 꼼꼼하게 잘 해오시고, 오늘은 선생님이 좀 색깔 볼펜 평소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오늘 하는 거는 니네 노트 필기할 때도 색깔 볼펜을 좀 적극적으로 써서 좀 이쁘게 필기해 오세요. 요 단원만큼은 해야 돼. 이유가 있어. 알았나? 자, 그러니까 연필로만 쓰지 마. 알았지? 색깔 볼펜 꼭 쓰셔서 잘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는 합성함수는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좀 덧대는 내용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자, 일단 어떤 뜻인지부터 얘기 좀 나눠볼게. 함수가 얘네가 공부했던 게 결국에는 정역에 있는 원소하고 공역에 있는 원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게 결국에는 함수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정역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합 하나잖아. 공역도 집합 하나잖아. 그럼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함수란 말이야. 근데 합성함수는 집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야. 그 세 개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식 하나를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걸서 만들어진 게 합성함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거든. 자,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뜻은 집합 세 개라고 했죠? 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더 많을 수도 있어. 세 개 이상일 수도 있어. 보통은 세 개로 갖고 놀아. 그래서 대응 구조를 순차적인 대응 구조라고 하자. 자, 대응 관계를. 자, 이게 중요해요. 식을 하나로 만들어. 자,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인데 왜 하나라고 얘기했을까? 야, 내가 아까 집합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고 했지. 뉘앙스만 느껴. 함수는 보통 집합 두 개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대응하는 거 보통 F 그렇게 많이 썼단 말이죠. 보나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다. 잘 버려. 잘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집합이 하나 또 있는 거야. 잘 들어라.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F면 당연히 이 주머니와 이 주머니의 대응 관계도 뭔가 식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다른 식인가 G 이렇게 써. 근데 이 합성함수는 내가 뭐라고 했어? 세 녀석의 대응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잘 들어? 이 개념이 없었을 때 세 집합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F라는 식과 G라는 식 두 개가 필요했어. 근데 수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식이 많으면 귀찮고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식 두 개에 있는 거를 하나로 어떻게 합쳐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합성함수 개념의 시작이야.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 과육 배우는 니네들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첫 시작이니까 천천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정의만 얘기할 건데, 자, 우리 놀러 가면은 우리나라 돈을 자, 예를 들어서 달러로 환전을 하고 싶어. 보통 당연히 환율에 의해서 바꾸죠. 뭐 여행 가본 사람은 다 해봤겠지 당연히.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어떤 한 관계식을 F라는 뭐 환율이겠지 뭐. F라는 관계식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일본을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관계식을 G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원화를 N으로 바꾸는 관계식이 당연히 시중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 개념이 없을 때에는 예전 방식은 어떻게 했을까? 원화를 다이렉트로 N으로 바꾸기 위한 관계식은 없었을 거라고 고은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자, 잘 봐봐라.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봤냐? P는 Q입니다. Q는 R입니다. 뭐예요? 그렇지, 3단원법이죠. 합성함수와 3단원법 개념하고 좀 유사한 게 있다. 알았냐? 그냥 뉘앙스만 느끼시고. 자, 그러면 봐봐라. 이제 이거부터 잘 보세요. 내가 아까 필기할 때 볼펜 잘 쓰라고 했지?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필요할 거야. 자, 첫 번째 주머니를 노란색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주머니를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머니를 빨간색이라고, 자, 파란색, 빨간색, 자, 이라고 얘기해볼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소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3개만 써볼게요. 잘 보시오. 그러면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고 싶은 게 F라는 관계식이에요.
다음에 달러에서 n으로 바꾸고 싶은 걸 g라고 관계식이라고 만들었어 보나. 자 이건 이제 빼자. 자 해가지고 대응을 예를 들어서 1이 2에 대응하고 2가 3에 대응하고 3이 1에 대응했다고 칩시다. 간단하게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3에 2가 2에 3이 1에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식이 있었다 치면 상단노법처럼 보면 돼. 1이 2에 대응했고 2가 1에 대응했어. 그럼 잘 들어라. F랑 G라는 관계식을 굳이 몰라도 현재 그림 상태에서는 1은 결국엔 두 가지 관계식을 쭉 지나가서 1에 아이고 2군요. 죄송합니다. 1이 2에 끝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2는 3에서 1에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는 1에 대응했다라는 걸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고은아 잠깐만 서 있어. 도저히 안 되겠다. 5분만 서 있어라. 어쩜 저렇게 잘까? 잠깐만 서 있어. 잠깐만. 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싫으니까 귀에 등 기대가지고서 불 끄면 안 돼. 문에 기대고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허리 아프면. 자 이거를 일일이 하는 게 귀찮으니까 나 이거 한 번에 만들래. 나는 뭐 하고 싶다 했어요? 원하에서 빨간색 주머니인 n화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만큼 이해하기 쉬운 게 없어. 자 그럼 일단 뭔가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고 싶어서 대응부터 시켜봤어요. 방금 얘기한 거 정리 정도는 할 거야. 1은 결국에는 2에 1은 2에 대응했잖아. 그럼 1은 2에다가 그어. 2는 결국엔 1에 대응했으니까 1에 그어. 3은 1에 갔다가 3에 갔으니까 3은 3에다가 그어. 정리하는 거 별로 안 어렵지. 자 그럼 이렇게 하나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개념을 만들다 보면은 표기법도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일단 얘네가 느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얘는 F라는 식과 G라는 식을 한 번에 합친 겁니다. 그럼 합쳤기 때문에 새로운 표기법이 필요한데 자 일단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라. 고은아 온도 그만 주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함수가 대응하고 있는 순서가 어떠냐면은 맨 처음에 나온 게 F라는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D 이어서 나온 게 G가 나왔지. 그럼 순서가 F가 먼저 G가 나중에 나온 거지. 순서 알겠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좀 헷갈린다. F가 먼저 대응하고 그 다음에 G가 대응했는데 왜 이런 표기하는지는 내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식을 먼저 써. 먼저 나온 식을 뒤에 나갔어.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작게 그리면 돼. 저 귀여워. 부를 때는 뭐 컴포지션 이렇게 부르는데 뭐라 그래?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G 합성 F라고 불러요. 됐니? G 합성 F라고 불러요. 뭐 컴포지션 이렇게 안 불러요. 알겠죠? 자, 근데 왜 먼저 튀어나온 함수 F를 뒤에다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해석합시다. 야, 식 두 개 쓰기 싫어서 하나로 합친 거지. 그럼 이건 식 하나일까 두 개일까? 하나야. 하나짜리야. 두 개를 합친 거야. 그래서 얘는 식 한 개짜리를 의미하고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식이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표기법 이해합시다. 알았죠? 식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굳이 따지면 이거 식 하나인데 F라는 식과 G라는 식을 합쳐서 만든 거야 라고 그냥 표시만 해준 거예요. 식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짜리로 합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만 하면 좀 섭한 게 아무래도 함수 단원이니까 지금 써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3번 동그라미일 것 같아요.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 함수에서 함수를 표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응 관계도 있지만 그래프도 있었죠. 그래프. 자, 그럼 얘도 그래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F는 정의역이 노란색이고 파란색이 공역이겠죠. 따라서 X축이 노란색이야.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봐. 그 다음에 공역이 파란색이지. 됐니? 그 다음에 G는 파란색이 정의역이죠. 파란색이 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공역이죠. 그래서 Y축에다가 이렇게 색깔 요리를 해볼게요. 이것 때문에 볼펜 쓰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이거 연필로 어떻게 구분지를 해? 꼭 해야 돼, 얘들아. 멀티펜 하나씩은 있잖아. 자, 한 칸당 그냥 1이라고 하자. 자, 그럼 대응하는 건 점 찍는 거 할 수 있죠. 1이 2에 대응했고, 자, 2는 3에 대응했고, 3은 1에 대응했으니까 이렇게 F라는 그림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G도 그려보면
자, 1은 3에 대응했고 2는 2에 대응했고 3은 1에 대응했어요. 그럼 지금 그린 게 G 그래프 그린 거겠죠. 자, 그럼 나 이거 이제 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합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성을 한 이 녀석은 정의역이 무슨 주머니예요? 노란색 주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X축이 노란색 주머니고 빨간색이 Y축이 되는 거야. 별로 안 어려워. 개념 자체가 처음에 시작은. 자, 그럼 그림도 그냥 가볍게 그려보고 넘어가자. 자, 그럼 1이 2에 대응했고요. 2는 1에 대응했고요. 3은 3에 대응했으니까 자, 그래프가 좀 아무래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시간이나 세 번째 시간에 왜 얘랑 얘를 합성했을 때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분석을 할 거예요. 이게 공식이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본 개념만 할 거예요. 알았지? 그 공식은 맨 마지막 영상, 세 번째 영상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알았죠? 딱 안 어려워. 좀 괴팍해서 그래.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느낌만 있지. 어렵지는 않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보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합성함수의 특징을 이해해볼게요. 자, 이게 합성을 해가지고 식 하나를 만든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노란색 주머니에 주목해봐라. 먼저 튀어나온 함수 F의 정의역이 노란색 주머니였잖아. 근데 합성을 했을 때의 정의역도 노란색 주머니지. 그러면 첫 번째 특징, 일반적으로 먼저 튀어나온 함수 F라고 할게. F의 정의역이라고 쓸게요. 정의역이 뭐랑 같냐면 합성을 한 녀석의 뭐랑 같다? 정의역과 같대. 자, 근데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선 뜻이 뭐예요? 어지간하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이걸 좀 알아봤는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과 수학에서 초월함수 쪽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투 미적분하면 알 거야.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게 간혹 이때 어려운 문제에서 수능 기출 문제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적어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좀 남겨놓은 거고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돼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 고1 과정이나 이제 고2과 할 때까지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녀석입니다. 잘 봐라. 가운데 있는 파란색 주머니를 봐봐. 파란색 주머니는 먼저 튀어나온 함수 입장에서는 공역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1, 2, 3 다 대응했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지요? 근데 나중에 튀어나온 함수 G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파란색 주머니는 뭐예요? 정의역이죠. 이해됐니? 자, 따라서 여기서 니네가 느낄 수 있는 건 먼저 튀어나온 함수 F의 공역 내지는 자 정확하게는 치역이라고 할게. 치역이 나중에 나온 함수 G의 정의역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림은 같지? 1, 2, 3이 이 녀석의 치역이자 이 녀석의 정의역이잖아. 근데 이건 예시일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나온 함수 정의역에 포함이 돼요. 자, 근데 우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그려져 있으면 내가 항상 뭐 의심하라고 했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의심하라고 했죠? 자, 기억나야 돼 이런 거는. 자, 따라서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서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까지만 이해합시다. 같은 거 예시 그려줬잖아.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씩 얘기해 줄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거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될 때가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얘기 좀 해볼게. 잘 봐봐. 이 포함 관계가 안 되면은 자 F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정의역하고 공역이 있어요. 대응을 시켜봤더니 2하고 3하고 4에 대응했어. 그러면 치역이 2, 3, 4인 거 뭐 다 알지. 그치? 근데 나중에 튀어나오는 함수 G를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1에 대응하고 2에 대응하고 4에 대응해서 쳐보자. 근데 이거 둘 다 함수 맞죠? 맞죠? 그러면 야, 얘랑 얘랑 합성해봐. 합쳐봐. 라고 명령이 나왔어. 그럼 저거대로 해보고 싶은 거야. 하는데 합치는 게 가능할까? 해보니까 중간에 끊어짐 없이 모든 숫자들이 대응을 쭉쭉쭉 연결을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보시면 1은 2에 왔어. 그럼 2는 2에 왔어. 문제 없지. 2는 3에 왔어. 3은 4에 왔어. 문제 없지. 쉬워. 근데 3이 4에 왔는데 어이구 4가 없네. 그럼 연결할 수 있나요? 아까 말한 그 3단 논법조차 할 수가 없죠.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포함하게 보십시오. F의 치역이 2, 3, 4죠. 처음에 나온 함수. 나중에 나온 함수 G의 정의역은 1, 2, 3이죠. 얘가 2, 3, 4를 포함했나요?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빨간색의 구조가 성립하지 못하면 얘네들은 합성조차를 하지 못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만 느끼고 넘어가면 된다. 자, 이해됐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2번 동그라미는 지켜야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기본 내용으로는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중에 니네가 아니면 주변에 뭐 이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많이 다르신데, 뭐 자기 친형이 있거나 주변에 아는 형이 있는데 막 고등학생이다, 뭐 고2거나 고3이었다, 아니면 최근에 공부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대학을 간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합성함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지금 집합 3개의 대응 구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합성함수의 다거든. 2개가 아니라 3개의 대응 구조를 하나를 표현하고 싶은 게 문제인데, 자, 선생님은 지금 주머니를 색깔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 주머니에서 파란색 주머니에서 빨간색 주머니까지 대응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합성함수를 동그라미 3개의 대응 구조다라고 앞으로는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들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른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저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또 색깔놀이 할 거예요. 야, 아까 내가 먼저 나온 함수를 나중에 쓴다고 한 표기법이 있었죠. 그거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튀어나온 함수가 F야. 그 다음에 튀어나온 함수가 G야. 했을 때 대응하는 주머니를 순서대로, 자, 이게 일반적으로 공역의 원소 대표 문자는 라지 Y로 많이 썼는데, 얘가 이 녀석한테는 공역이지만 이 녀석한테는 정역이지, 문자가 좀 엇갈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는 그냥 라지 X, 정역의 원소라고 하고, 가운데 껴있는 거를 Z라고 그냥 임시로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응하는 구조 자체가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대응하는 게 F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대응하는 게 G란 말이죠. 자, 그럼 현재 대응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표현해보면, 자, 노란색 주머니 안에 있는 X 하나를 F라는 함수에다가 대응을 시켰더니 Z라는 집합 안에 있는 스몰 Z에 대응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지. 맞죠? 니네 이거 중학교 때부터 함수값 이런 거 불렀잖아. 그럼 X 집어넣은 게 Z라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자,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대응하는 건 이식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G는 파란색 주머니가 정역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Z를 집어넣는 게 Z가 정역의 원소지. 아이고, 빨간색 요거 안 썼군요. Z를 집어넣었더니 이번엔 빨간색이 있는 공역의 원소 Y에 대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렇게 식 2개 쓰는 게 귀찮다며. 그래서 합성함수 만들었다며. 그러면 한꺼번에 가는 거면은 노란색에서 빨간색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 아니야? 식 하나로 표현하고 싶다고 아까 해줬잖아. 노란색 주머니가 먼저 나온 함수의 정의역이 써있지? 전체 합성한 거의 정의역과 같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거를 합쳐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쉽다. 잘 봐라. Z가 연결고리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fx가 Z래. 그럼 Z 대신에 fx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걸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g 가로 열고 f x라는 괴상막직한 형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근데 아까 합성함수 표기법에 의하면 이거 다 있어줄게. 표기법에 따르면 먼저 나온 함수가 f고 나중에 튀어나온 함수가 g임에도 불구하고 g 합성 fx라고 쓴다고 했었지? 표기법이라고 했었지?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대입했더니 식이 어떻게 됐어요? g 괄호 열고 fx 이렇게 됐죠? 대입하니까 이렇게 됐죠?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G가 나중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G에다가 fx를 대입하다 보니까 글씨를 쓴 순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 순서가 바뀌었지. 자, 이유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표기가 괜히 순서가 바뀐 게 이유가 있어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표기법을 공부했는데 그럼 이거를 변형하는 건 겁나 쉽다? 고등학교 때 나도 이거 공부했거든.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 이렇게 알려줬어. 이거 풍선껌이래. 불면 어떻게 돼? 터지지? 그럼 이거를 펑 터트려가지고 괄호로 만들래. 그럼 이건 되잖아. 알겠어요? 합성함수의 기본 예제는 다 이 표기법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네. 알겠나? 계산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 자, 알겠죠? 자, 그래서 G합성 F 표현이 왜 저렇게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고, 자, 하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자, 두 가지 해볼게요. 나는 G 합성 fx식을 찾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f 합성 gx 그래프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포지션 표기 있으면 풍선 터트려가지고 이제 바꾸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얘기야? G에다가 F를 집어넣은 거야. 어떻게? 내가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부터 얘기했잖아. 괄호 안에 있는 게 내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 정의역. 누구의 정의역이야? G의 정의역. 근데 GX에서 보니까 정의역 문자의 대표적인 건 X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X 자리에다가 fx식을 통째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 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x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을까? fx식을 자, 한번 과정을 써줄까? fx를 대입을 하면 돼. 이렇게. 자, 근데 fx가 뭐야? 2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괄호 열고 2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자, 정리하는 거 뭐 어렵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계산은 별로 안 어렵지 얘들아? 자, 그 다음 순서 바꾼 것도 해보자.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포지션을 또 풍선껌 터트립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f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f의 정의역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gx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야. 할만한가? 자, 그러면 한번 쓸까? x에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gx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가 아니라 플러스 1은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자, 5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계산을 했다 얘들아. 근데 원래는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합성함수가 되기 위한 것 중에 제일 체크해야 되는 게 빨간색이거든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들으세요. 함수 얘기 연결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튀어나온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역에 포함이 돼야 돼. 또는 같아야 돼. 오케이? 같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잖아. 그러면 얘네가 항상 생각할 때 이건 내신 문제가 아니야. 개념상 되게 중요한 거야. G합성 F 또는 F합성 G를 해도 되는지 검증해야 된다. 무슨 검증?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따지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함수 공부하고 잠깐 우리 공부 떠올려 볼까요? 노트 정리하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함수는 별 얘기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는 전체 실수야 라고 내가 해줬을 거야. 1차 함수 1차 함수잖아.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치역이나 전체 실수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노트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했죠.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라고 얘기했었지. 맞지? 기억나야 돼 이런 거. 1차 함수가 과연 다루기가 되게 쉬워. 1대1 대응이니까 막 써도 되는 거거든. 변수가 없어. 그냥 막 합성해도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먼저 나오는 함수 얘만 얘기할게. 이거 먼저 튀어나오는 함수가 F죠. 그럼 F의 치역이 뭐야? 전체 실수야. 나중에 튀어나오는 함수 G도 정의역이 뭐야? 전체 실수야. 그러면 먼저 튀어나오는 함수의 치역 전체 실수, 나중에 튀어나오는 함수 정의역 전체 실수. 포함 관계가 어때? 같지? 그럼 빨간색 위배 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합성해도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고 풀어야 돼 얘들아. 그냥 하면 안 돼.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합성해도 돼. 돼. 그러면 안 되는 것 좀 얘기해 봐야지. 한두 개 빠지면 안 된다고. 자, 요거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잘 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합성 막 해버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G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죠. 자, 풍선감 터뜨렸어요. 그러면 G 어디? X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fx를 집어넣으니까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fx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면 식 완성. 됐죠? 뭐 계산하는 건 안 해요. 그 다음 건 풍선 터뜨리고 이번엔 f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돼. 누구를 집어넣어? gx를 집어넣어. 그럼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곱하기 2라서 이렇게 되네. 계산은 됐네요. 둘 중에 안 되는 게 뭘까요? 둘 중에 잘못한 게 있어. 아까 포함하게 얘기했지. 잘 봐라. 첫 번째 식은 F가 먼저 나오고 G가 나중에 튀어나오냐. 아까 말로 했죠. 먼저 튀어나온 함수의 치역은 나중에 튀어나온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래프 알아요? 언제 했어요? 중1 때 했죠? 정비례 완비례 그래프 기억나니? 기억나죠 이게? 이건 1차 함수잖아. x분의 1 이거잖아. 설마 이거 모르냐? 이거죠? 이거. 이 그래프 함수 끝나고 뒤에가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그때 이거 또 해. 잘 봐봐. 그럼 이 식을 해석해보면 이 녀석은 정의역이 뭐예요? 전체 실수냐? 안 되는 거 있지? x에 뭐 들어가면 큰일 나? 0 들어가면 분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정의역이 0 제외한 모든 실수야. 치역은 잘 봐. 다 대응하고 있어. x값에 따라서. 근데 니네 그림 그려봐서 알겠지만 요 그래프는 x축에 절대로 안 닿는다고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 유일하게 선택받지 못하는 게 빵이야. 빵. 0은 대응받지 못해. 따라서 치역은 y값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보나 잘 봐라. 자, 그래서 특이하게도 정의역과 공역이 전체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 보면서 한번 해봐. 얘는 먼저 나온 함수가 fx인데 전체 이거 직선이잖아요. 그럼 정의역, 공역 전체 실수 아까 얘기했죠. 그럼 먼저 튀어나온 함수의 치역이 전체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누구에 포함돼야 돼? 나중에 튀어나온 함수 g의 정의역에 같던지 포함이 돼야 되지. 아까 얘기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나중에 튀어나온 함수 g의 정의역이 0을 포함하지 못해. 그럼 포함 관계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얘는 식은 만들어지지만 합성함수로서의 계산은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처음이라 어색한 건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알았냐? 물론 이거 따지는 게 좀 생소하죠. 아니 이거 공부할 때 뭐 정의역 치역 했었냐고. 그런 거 안 했잖아. 자, 두 번째 건 되나 확인만 해봐. 얘는 먼저 튀어나온 함수가 g잖아. g. 그럼 g의 치역이 이거지? 모든 실수죠? 아 미안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죠? 근데 나중에 튀어나온 함수 f에 누구에 포함이 돼야 돼?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f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였어요. 자, 따라서 포함 관계가 이번에 성립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합성함수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기본 개념이라서 하나씩 다 써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만 알아서 대입하는 계산하는 나쁜 습관 절대로 버리라고. 왜 안 되는지 이해하라고. 선생님도 합성함수 만들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애를 만든 거예요. 자, 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 남아있는 것들을 쭉 얘기를 좀 해보자. 일단 합성함수의 기초적인 특징은 아까 이제 말씀을 쭉 드렸고 전체적인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얘도 그냥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합성함수 나중에 이제 뒤에 역함수까지 공부를 쭉 해보시면 함수끼리 그냥 표기법만 갖고 연산하는 거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연산이라는 게 그냥 계산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현재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까 먼저 나온 함수가 F면은 나중에 나온 함수 G 이렇게 표현하자. 그렇지. 근데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F 합성 G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순서를 바꾸기 전과 후는 같은 식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니겠죠? 아까 이미 예제로 확인해봤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달라. 자, 근데 또 일반적이라는 멘트가 붙었잖아. 사전적인 정의가 뭐예요? 같을 때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될 때를 좀 생각을, 자, 하나만 써줄게. 될 때도 있대. 자, 근데 내가 만들었어. 자, fx가 x 플러스 2야. gx가 x 마이너스 2야. 자, 그냥 순서대로 아까 했던 대로 해보자. 자, 얘는 물론 아까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몽땅 다 전체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온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되는 거 다 돼요. 바로 할 수 있겠죠? 이거 무조건 모든 실수니까 무조건 합성함수 둘 다 돼요. 자, G 합성 F랑 F 합성 G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는 G에다가 F 집어넣는 거죠. 바로 할게. G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니까 fx 여기에다가 fx 집어넣는 거죠. 자,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x 나오지? 맞죠? 그럼 전체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거는 y는 x꼴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야? 자기 자신 튀어나오는 거니까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자, 그 다음에 f 합성지는 f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gx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더니 똑같이 같은 식 나오죠. 이렇게 같을 때도 있어. 그냥 그런 것보다 이해만 하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 아까 라센 문제 우리 경험하면서 아까 고은이가 물어봤던 건데 두 번째 유형이었지 아마? 자, 문제는 좀 달라. 자, F3을 계산하세요. 아까 예제에 있던 거 기억나니? 두 가지 방식 저번에 설명했던 거잖아. 자, 세 번째 방식 오늘 얘기해 줄 건데, 자,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자, 해볼까 그냥? 자,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괄호원을 3 만드는 값을 찾아가지고 대입하는 거였죠. 그러면 얼마냐면 x는 2죠. 자, 대입을 해서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지. 2 대입하면은 f3이 되면서 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방식은 치환하는 거였죠. 누구를 2x-1을 t로 치환하는 거였어. 자, 왜 했어요? 치환을 하면은 주어져 있는 fx-1이 fx꼴로 모양이 변형이 됐었지요. 자, 뭐 복수되지 뭐. 자, x 먼저 소거시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x는 2분의 1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x 대표 문자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F3이잖아.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1 나오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저번에 했던 거잖아. 자, 이제 합성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새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난 이걸 이제 이렇게 볼게요. 주어져 있는 식 있죠? 괄호 안에 있는 식이 1차식이지. 그러면 난 이걸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 자체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한번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y는 2x-1이라는 1차 함수잖아요. 합성함수를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f 괄호 열고 g x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이게 합성함수 표기법에 따르면 f 컴포지션 gx잖아. 그럼 주어져 있는 저 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합성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생소하지? 근데 앞으로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합성함수를 이제는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됐어요? 한번 했다 치자.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F3이지. F3.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아까 우리 쉬는 시간 전까지 예제를 해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1차식에다가 자, 위에 써있나? 자, 요거 예를 들어보자. 1차식에다가 1차식을 합성했더니 결과가 1차식이 나왔단 말이죠. 맞나? 이해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얘를 여기다가 합성을 하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그냥 막 만든 거야.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합성한 녀석이 2차식이 되지. 그럼 반대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y는 x 자리에다가 x제곱 집어넣으면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얘도 2차식이지. 자, 그럼 이것만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결론은 어떤 식하고 어떤 식을 합성했더니 1차식이 됐어. 근데 gx가 이미 1차식이지.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더 줘볼게. f가 몇 차식이어야지만 1차식을 합성했을 때 답이 1차식이 나와? f도 1차식이 돼야 되겠죠? 예제를 통해 느낀 결론이잖아. 이게 공식인가요? 아니에요. 예제를 통해 경험치 뭐 어떻게 보나요? 자, 따라서 1차식에다가 1차식을 합성해야지만 1차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fx를 찾을 거야. 근데 1차식 구조니까 ax 플러스 b라고 통째로 미지수를 둬요. 물론 시작은 합성함수로 분석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대로 계산하면 돼. f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죠? gx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f 합성지죠? 자, 어디다가 집어넣어? 맞구나. gx를 집어넣는 거니까 2x-1을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럼 정리하면은 당연히 1차식이 나와. 됐나요? 자, 그게 뭐가 나온 거야? 얘가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a가 자, 이거 뭐예요? 무슨 식이죠? 저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항등식이다. 항등식. 저변과 우변이 같은 거 항등식이었어. 항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했지?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미정계수 찾는 게 제일 중요했죠. 복수비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뭐 공부했죠?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자습한 사람은 똘망, 자습하는 사람은 이런 거 있지. 표정 딱 보여 벌써. 쟤는 자고 있고. 아유, 이거 한번 흔들어 봐. 명나. 오나. 기절했네. 그냥 둬라. 자, 개수비교법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요게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b가 2분의 1 나와. 계산하면. 자, 합성함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무려 3가지 방식을 터득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생각이 얕은 애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셋 중에 가장 편한 거만 암기하겠지. 이게 제일 편하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자,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 공부해서 한 가지 풀이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지금 연산하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합성하다 보니까 항등함수 하나 잠깐 여기 써줬던 거 나왔었잖아. 그거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해. 자, 우리 항등함수 기호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미 노트 필기했습니다. 자, 물론 실수 전체일 때는 무조건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자, 이 말은 멘트는 생략할게. 자, 그렇게 됐을 때 합성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f 합성 i랑 i 합성 f를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계산해보자. 얘는 풍선을 터뜨리면 f 터뜨리고 ix.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전체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 식은 y는 x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그냥 못 쓰면 돼요? x 쓰면 되죠, 그냥 집어넣는 거야. 식 집어넣는 거잖아. 아까 니네 집어넣었잖아, 식 직접. 근데 아래에 있는 것도 똑같은 게, 잘 봐봐라. i 풍선 터뜨리고 fx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그대로 결과값이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돼? fx가 나와야 되죠? 지금 한 건 항등함수의 정의로 푼 거지. 위에 있는 건 합성함수의 정의로 푼 거지. 자, 됐나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러면 두 가지 결론 느낄 수 있겠네. 아까 교환 법칙은 거의 안 된다며. 되는 게 있다라는 거 예제 하나 들어줬잖아. 근데 얘는 어때? 같지? fx가 나왔잖아. 따라서 항등함수가 있을 때에는 첫 번째, 교환 법칙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항등함수가 있을 땐 가능하다.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계산된 결과가 결국에는 F 합성 황등함수인데 I가 날라갔잖아. F만 남았잖아. 그러면 황등함수는 이거 역함수 할 때 계속 나오니까 잘 들어야 돼. 황등함수는 연산할 때 우리 숫자 계산했을 때 곱하기 1처럼 곱하기 1입니다. 곱하기 1처럼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이 가능해. 이런 거야. 이거 그냥 손으로 지우면 돼. 곱하기 1 같은 거니까 지우면 된다. 단순해 얘들아. 증명한 거예요 지금. 결과가 F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워도 된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알겠죠? 자, 연산 성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법칙 말고 결합법칙도 있는데 결합법칙은 어지간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거 지금까지 본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증명보다는 그냥 정리만 할게. 자, 뒤에 있는 두 녀석을 먼저 합성하든지 앞에 있는 두 녀석을 먼저 합성을 하든지 자, 계산 결과는 무조건 된다. 자, 그래서 결합법칙은 안 되는 예가 없어요. 무조건 성립해요. 자, 된다는 거.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합시다. 요거까지만 기본적인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유형에 나와 있어서 미리 한번 해보는 거거든.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자, F의 n 제곱처럼 써 있는데 그냥 내신 문제. 자, 근데 요것의 풀이 과정은 하나밖에 없어. 일일이 계산해서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규칙 찾으시면 돼요. 자, 뭐냐? 경험을 해보면 알겠죠? 자, 봐봐. 두 가지 정도 해볼게. 자, 일단 간단한 거. 자, 집합 X에서 X로 대응하는 F라는 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대응은 이렇게 한다고 치자. 일단 저 표기는 공식이 아니고요. 표기법도 아니고요. 그냥 문제에 나오는 건데 자, 다 써줘. 문제에 필요한 정의는 다 써있어. 그럼 뭐냐면 F 합성 F를 표기상 F 2제곱이라고 칭하고 합성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제곱처럼 쓰죠. 그럼 땡땡땡 F를 총 n번 쓰게 되면은 그거는 F의 n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문제에서. 근데 부를 때는 그냥 F의 n승 그냥 보통 불러. 문제 풀 때 나오는 표기법이니까 뭐 막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F99에다가 0 대입한 거는 답이 뭘까?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규칙을 찾으라고 했죠?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그럼 하나씩 계산하는 거야. 이거 보면서. 그럼 F 하나짜리는 F0이니까 1이지. F 두 개짜리는 합성함수 개념으로 푼다.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얘는 F 괄호 F 자, 아이고 0을 안 썼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F0이 아까 1이었으니까 얘는 F0이 1이었으니까 F1이지. F1은 얼마예요? 2죠. 자, 그 다음에 잘 봐라. 3번 했어. F가 3개 있어. 자, 결합법칙은 무조건 된다 했잖아. 잘 봐. 그럼 나 이거 이런 생각해 볼게. 얘를 고은아 레드선 고은아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일어나. 난 네 엄마가 아니란다. 일어나야지. 엄마가 잠 깨우는 게 아니잖아. 푹 잤네 그냥. 30분을 내리 주무셨네. 자, 정신 끄덕끄덕 이러고 있어. 엄마가 아니야. 아이고 참. 야, 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안 깨운 거다. 너 잘하냐. 잘 봐라. 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봐. 이렇게. 뭐 여기다가 쳐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면 F 자, 괄호 여기다 치자 그냥 이렇게. 그러면 F 두 개짜리 0은 위에 계산했지. 2잖아. 이해됐냐? 그러면 얘는 결국에 남은 게 뭐냐면 이거 괄호 친 게 통째로 2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럼 F2 찾아. 0이잖아. 0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표기가 생소해서 그런 거야. 안 어려워.
짜증나는 거 그래프 분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프 진짜 짜증나요.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대입하면 이제 규칙이 보여.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풍선 터트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했잖아. 유치원에 공부하기 짱이라는 거. 자, 그럼 F 4개짜리 해보자.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자, 풍선 터트렸었냐? 이거 아니야? F 4개. F 3개짜리 계산했지? 0. 그럼 F 0이야. 어? F 0 찾았잖아. 나와있잖아. 1이네. 그럼 뭔가 반복되는 거 느껴지니? 그 다음 거 계산하면은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이거 좀 더 나이스하게 쓰면은 F 4개짜리 0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자, F 4개짜리 1 계산했죠. 그러니까 F 1이죠. 자, F1 아까 얼마였어요? 2죠.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때? 1, 2, 0, 1, 2, 그 다음 거 반복되죠. 순환소수처럼 반복돼. 자, 이게 규칙이야. 대단한 거 했나요? 그냥 일일이 대입하고 규칙 찾는 거 안 어려운 거야. 그냥 귀찮을 뿐이야. 자, 근데 귀찮은 거는 이건 숫자 계산한 거지 10도 있어. 좀 이따 해볼 거야. 답내자 99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몇 번 반복될까요? 순환소수 계산할 때 니네 어떻게 했어? 순환마디 사이즈로 나누기 했었잖아. 참 얘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다 똑같으니까 얘는 순환마디가 마치 3개인 거야. 그럼 99를 뭐 하면 돼? 3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0이죠. 몫이 33이 무슨 뜻이었지요? 순환소수 할 때? 반복되는 횟수였죠. 그렇지? 나머지는 뭐였어요? 나머지가 얘는 0이지. 그러면 33번 반복되고 끝나는 거지. 순환마디도 똑같았지. 순환마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고 하냐?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F 0하고 그냥 같은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얼마다? 1이다. 잠깐만. 0, 1, 2, 0. 미안. 나누어 떨어졌지. 나누어 떨어졌으면 자, 이게 F3이었잖아. 내가 말 잘못했다. 야. 이게 F3이지. 다음 게 이게 F6인 거잖아.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자, 이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고요. 6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자,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것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3의 배수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다 0인 거죠. 0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0이다라고 그냥 나오네. 미안. 얘가 되려면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 F 1개짜리잖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지. 순환소수랑 똑같아 얘들아. 어려워하지 마. 이거 F 2개짜리잖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지. 나머지 1인 거랑 자 얘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 똑같지 값이. 이해됐어? 자 얘는 나머지 2지. 얘 나머지 2지. 얘 5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잖아. 함수값이 어때? 2로 똑같지. 나머지로 계산하면 돼. 아니 니네 순환소수도 이렇게 했어 예전에. 자 그래서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계산하면 0이다. 그래가지고 얘도 0이다 라고 찾으면 돼. 자 됐어요? 됐어요? 내가 좀 실수를 했네. 미안해. 자 식계산하는 거 하면 일단 오늘 할 건 없는데요. 자 10까지 한번 느껴보자. 자 10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을 좀 해보시면 돼요. 자 어떤 F가 12이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분모의 미지수가 갔다 와.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거 우리 다음 단원에 유리함수인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유리함수 단원이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나중에 할 거야. 했는데 자 어쨌든 얘도 이 표기랑 정의가 똑같다. F 합성 F1, F2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번엔 뭐를 물어봤냐면 F 10개짜리의 2를 구해봐 라고 했어. 자 이번엔 대응관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계산을 해야 돼. 근데 방식이 두 가지야. 2를 한 번씩 대입해서 F 하나짜리 입값과 F 2개짜리 입값과 F 3개짜리 입값을 얘처럼 숫자 계산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식 자체를 합성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야. 숫자로 계산할래? 식을 직접 합성을 해볼래? 이번엔 식을 합성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F 합성 F부터 하나씩 그냥 계산을 다 해볼 거야. 참고로 얘도
정의역, 자, 얘는 분모가 1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못 집어넣지? 근데 얘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 뒤에 나오는 거라 얘기를 해드리면 얘도 정의역, 공역, 치역 계산해 보면은 F끼리 합성해도 문제가 안 돼. 알겠어요? 나중에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 먼저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이 포함이 같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합성이 얘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식을 쓰게 되면 1을 마이너스 f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x에다가 fx 집어넣은 거야. 합성. 자, 그럼 잘 들어. 그러면 fx가 1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아이고 귀찮아. 번분수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냥 계산인데 분자분모에 똑같은 0을 제외한 똑같은 숫자 곱해도 원래 숫자랑 똑같죠?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거 분모가 하필이면 1-x로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가 1-x로 똑같거든? 그럼 나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물론 번분수 공식 써서 해도 돼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래? 그러면 계산이 좀 편해. 자, 그럼 분모는, 분자는 약분되니까 x죠. 분모는, 자, 수심해라. 이거 분배한 거지? 분배, 그러면은 1-x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x. 그러면 1-2x분의 x라고 식을 그냥 계산했어, 이번에. 아직 규칙이 좀 안 보여. 몇 번만 더 해볼게. 근데 지금 것까지 한번 볼걸? 자, 3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린 경험을 했다. 풍선을 펑 터뜨린 다음에 결합 법칙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F 합성 F는 위에 이미 계산했죠. 자, 따라서 이 식에다가 그냥 요거를 통째로 집어넣는 게 F 3개짜리지. 사각계에서 좋으나 문제인지 모르겠지 지금. 똑바로 잘 해와라. 응? 몇 번을 깨웠는데 일어나지도 않더만. 기절했어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자리에다 뭐 집어넣는다? f 2개짜리 집어넣으면 돼. 2개짜리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1-2x분의 x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곱한 거가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 곱한 거잖아. 1-2x 곱해볼게요. 자, 곱하면은 분자는 x 되고 분자 분모 헷갈리냐? 자, 이것도 분배해야 되죠? 그러면 1-2x 이렇게 분배하면은 x만 남지? 그래서 1-3x분의 x라고 정리돼. 규칙 보여? 분모의 x 앞에 개수가 증가하고 있죠. 일씩. 규칙 보여요? 하나짜리일 때 마1, 2개짜리일 때 마2, 3개짜리일 때 마3. 규칙 딱 나왔지? 뭐 이런 거야 아까. 자, 그럼 규칙에 의해서 나는 F 10개짜리 식을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10x가 되겠어. 할만하지? 할만해? 다 이래 뭐 대부분이. 그냥 귀찮을 뿐이야. 자, 그럼 2대 2 하면 얼마냐? -19분의 2. 머리가 안 나.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나.